노조와 언론 노조와 싸우다가 해직당하고 지금 현재 외롭게 싸우고 있지만 여러분께서 또 지켜주고 계시는 이영숙이라는 모분입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여기서 그 토론 발제할 때 앉아 계시는 분들 뭐 하시는지 제가 다 봤습니다. 굉장히 눈빛이 살아 계시고 집중을 잘 하시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 계신 들 보니까 엑기스 중에 엑기스 아마 지도자 그 여주의 인물들만 남아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심각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두 분 토론 발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간략하게 드리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먼저 발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약간 해주는 것이 또 토론자의 의의로해서 우리 김자훈 미국 변호사님하고 황지훈 변호사님 나라 지키기하고 중수 관련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되게 감사합니다. 중수 관련은 스카이 데일리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주목을 모으고 있는 사건이고 나라 지키기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나라 만들기보다는 지금 나라 지키기가 더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대한민국이 지금 2024년 찬바람 불기 전에 큰일나게 생겼다.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외부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려고 탄핵 세력의 아스팔트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지난 13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시작했는데요. 경찰 주사는 3,000명 나왔습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의 면면을 잘 보셔야 돼요. 좌파들은요,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우파들이 잘못한 게 뭔지 아세요? 기록을 안 해요, 기록을.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어떻게 우파 인사들을 적폐청산하고 탄압하고 몰아냈는지 기록을 잘 안 해요, 각 분야별로. 언론 분야도 기록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좌파들은 그걸 책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걸 왜곡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돌방으로 수류탄을 던지시고 이렇게 돼요. 우파들이 게을러요, 지금. 제가 좀 우파 진영에서 활동을 많이 하지만 제가 우파 진영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게을러요. 기록을 안 해요. 그리고 정권 바뀌면 나타나가지고 저 이거 만주에서 독립운동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만주 개장소리죠. 개 팔던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만주에서 독립운동했다고. 지난번 4.10 총선도 마찬가지. 특히 비례대표를 선정할 때 딱 하나만 물어보면 됩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너 어디서 무엇을 했냐.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근데 출처불명의 인사들이 다 경배지 달고 들어가죠. 좀 공천 취소시키고.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찬바람이 불기 전에 왜 문제가 생기느냐. 자, 윤석열 정권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계약서를 쓴 겁니다. 5년 동안 대통령 하세요? 계약서를 쓴 겁니다. 그럼 그 계약서는 임기가 지켜져야 되죠. 근데 그 계약서에 찢어버리자고 하는 애들이 지금 좌파들이 자, 13일날 나온 애들, 대표적인 애들이 누구냐? 원오혁이라고. 원오혁이 뭐였습니까? 요번에 국회가 탄핵 소추안내라고 국민청원 낸지 압니다. 지금 140만 명 됐습니다. 그런데 이 원오혁이라는 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고 정가 오범입니다. 이 원오혁이 활동하는 단체에는 국가보안법 위반한 자들이 한 40여 명 몰려 있어요. 그럼 얘들 뭡니까? 얘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반국가 세력이에요. 즉 종북 주사파들. 얘들이 어디 가서 지정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이런 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나온 촛불 행동 세력입니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아직 인사청문회도 안 했는데 민주당이 탄핵시키자고. 일도 안 했는데 뭐 탄핵을 해. 이런 세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오혁.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김재하. 김재하는 누구냐? 철도기관단 출신인데요. 민노총 부산위원장을 했고 민중행동의 공동대표를 했습니다. 민중행동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단체가 민노총, 진보당, 전국농민회 등등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중행동 세력이 그동안 윤석열 정권 탄핵하자는 집회에 안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촛불행동이라는 세력하고 민중행동이라는 세력은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김재하가 거부권 행동이라는 단체 타이틀을 달고 나왔어요. 13일날. 이 말은 좌파 세력이 총력전을 해서 윤석열 정부를 절단하려고 나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박찬대 민주당 직무대행이 앉아있었고 경기 동부연합 김재현 진보당 대표가 나왔습니다. 선거 때는 김재현이가 설치면은 선거에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선거 끝나자마자 당대표로 나옵니다. 김재현은 또 누구예요? 국가보안법으로 도망다니다가 사법 처리 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석기
이정희, 통진당. 자,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세력의 핵심은 종북 주사파들입니다. 자, 박근혜 정권이 잘못한 게 뭔지 아세요? 탄핵 집회에 광화문 세력이 오늘 3,000명, 내일 5,000명, 내일 3만 명 되는데 두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세력까지 들어왔느냐? 미국의 안티파라는 극좌 세력이 들어오고 유럽에 무슨 공산당 당원이 들어오고 이 사진이 다 찍혀 있어요. 그 숫자가 늘어날 때까지 뭐 했냐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바보 같은.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데 속수무책으로 나간 거예요. 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광화문 용산 삼각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특히 9월달 추석 전후로. 자,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뭐라고 합니까? 개헌해야 된다. 개헌. 그것도 국회 전반기. 그러니까 2년 뒤에 개헌을 합시다. 개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면 개헌, 부분 개헌 등등.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하고 하는 식의 개헌을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 말은 올 초에 좌파 진보 진영의 원탁 테이블의 대표 멤버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지 못하면 임기 단축을 위해서 끌어내려라. 누가 끌어내리냐? 민중이 나서서. 이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떠들었어요. 이미 좌파 진영은 이미 지령이 내려갔어요. 윤석열을 끌어내리라고. 근데 우파 진영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너무 한가하죠.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면 알아들으니까 되게 좋네요. 아주 정치 공화년층 분이십니다. 자, 국내 상황은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해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자, 누가 당대표가 될 줄 몰라요, 아직까지. 그런데 전당대회가 끝나면 분당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또는 서로 간에 상처 치유가 안 되어서 108명이 똘똘 뭉쳐도 지금 이길 거 발동한데 그 중에 한 10명, 20명 훅 넘어가면 뭐지 되는 겁니까? 윤석열 탄핵이요, 바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방금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정치 허무주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극좌 세력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런 정치 허무주의예요. 무슨 소리냐?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찾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권 탄핵되죠? 그러면은 그냥 그거 잘했다. 그럼 다시 선거에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안 봤습니까? 네? 1000명 가까이 수사하고 100명 가까이 잡아들이고 5명이 자살했죠. 그래서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습니까? 대한민국 헌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좋든 싫든 임기 5년 우리하고 계약서 선거는 지켜져야 된다. 이 말이죠. 외부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한반도 천동설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무슨 소리냐?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됐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기 계신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한반도 상공에 러시아 전략 폭격기가 날아다닐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오면 안 되는데?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원차는 날아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갑자기 독일 애들이 일본하고 지금 엄청 친해지고 있어요. 왜? 러시아가 힘이 세지면 제일 피곤해하는 애들이 독일 애들입니다. 그래서 80년 전에 삼국 동맹을 맺은 나라가 독일, 히틀러, 이탈리아, 무솔리니, 일본, 이란입니다. 그게 지금 80년 만에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그 말은 무슨 소리냐?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제지정 외교관계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 러시아가 밀착되면 언론 보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중국이 약간 소외되어서 뿔났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북한과 러시아가 누구의 발목을 잡는다? 주한미군의 발목을 잡는다. 그럼 중국은 뭐 할 수 있습니까? 타이완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월남전처럼 한국군이 파병될지도 몰라요. 그럼 어떤 위기가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안보 위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6개월, 1년 안에 벌어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그럼 우리 뭘 해야 되냐? 지금 너무 거창한 이야기 할 거 없습니다. 가을에 윤석열 정권 탄핵 반대 집회에 다 나오셔야 됩니다. 용어단체는 법적인 투쟁을 하고 현장에도 나오시고 여기 계신 분들 또 여기 계신 분들 친구들 손잡고 다 나오셔야 됩니다. 가을에. 자, 그런데 문제는 자체를 잘 짜야 되잖아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국민의힘 108명의 국회의원. 지금도 아스팔트에 안 나오잖아. 그럼 그때 되면 나올까? 한 10명만 넘어가버리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시는 곳에 지역구 국회는 감시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전화도 받고
오늘 뭐 조정원 의원 왔지만은 마포에 가시는 분 조정원 의원한테 전화하고 뭐 당선은 안 됐지만 당협위원장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감시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넘어갑니다. 전 여기까지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